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정비사업의 이해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뭐냐? 앞서 제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노후불량 건축물을 새롭게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노후불량 건축물이냐? 육안으로 보면 뭐 한 10년 전에 지은 것도 노후불량 건축물처럼 보이고, 어떤 경우는 뭐 20년, 30년, 40년 되어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우선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은 첫 번째, 이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또 아니면 홍수가 나거나, 그렇죠? 뭐 벼락이 쳐서 그러니까 물론 이건 자연재해지만 그렇게 이제 일부가 또 멸실될 수도 있고 또 붕괴될 수도 있고, 그 밖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이것을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된지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물 일부가 멸실됐어요. 또 붕괴의 우려가 있어. 그건 안전진단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야만이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할 수 있거든. 예. 그 다음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공동주택의 경우는 1988년도부터 최소한 진도 5를 대개 기준으로 합니다. 강도 정도 이상을 성능을 확보하도록 내진 설계를 반영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1988년 이전에는 그게 규정이 없었어요, 건축법에.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에서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또는 설계가 부실했어요. 또는 시공이 뭐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게 아주 조악한 거, 부실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 결함이 있어요. 그런 건축물을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이 시행령에서 어떤 건지 또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이 또 노후불량 건축물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시행령에서 또 구체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게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게 다목, 지금 다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중에서 이와 같이 시도 조례로 위임한 거 위임했어요. 시도 조례에 정하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서울시 경우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3조에 보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20년 이상이면 노후불량 건축물 보는 겁니다. 이 단독주택이.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대개 조적조라든가 벽돌을 싸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면 20년이에요. 20년이 되면 그건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20년이 넘는 것들은 이제 조사해서 그게 노후도라고 그래요. 노후도가 뭐 예를 들면 50%가 넘으면 재개발 구역이 지정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도 조례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20년이 됐느냐. 그게 이제 단독주택은 20년.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경우는 아파트가 아닌 거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이제 30년으로 되게 봅니다. 30년이 지나면 되게 이것도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는 겁니다.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것들은 40년. 계산하면 40년이 나와요. 그렇게 1년씩 더 하면. 그래서 40년이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것은 40년이 돼야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례 규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라목에 있듯이 도시 미관을 저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노후화된 건축물. 미관상 안 좋아도
사실은 노블량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시도 조례로 해서 정하고 있어요. 예. 다음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정비 기반 시설 얘기했죠.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또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나와요. 똑같이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 차량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고, 물론 이제 이 선로, 철도, 선로 이런 것도 이제 기반 시설이 될 수 있죠. 전철이 다니거나 이런. 그리고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국어. 이건 이제 그러니까 국어라는 것은 도랑, 그죠? 말하자면 하수 관로죠. 하수 관로로 이제 쭉 흘러가는데 그걸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 그러면 이제 공원 아실 거고,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또 공동구라는 것은 전기선, 전화선, 케이블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스관 이런 것을 여러분 지하철 같은 데 보시면 지하철 이렇게 보면 환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동구예요. 통신선로라든가 전기선로 이런 것을 한꺼번에 잘 관리가 되게. 그죠? 그게 이제 공동구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그러니까 지역 난방이나 도시가스 이런 것들 공급 시설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정비 기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것은 공동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놀이터라든가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행령에서 또 정하는 것들, 마을 공판장, 이런 것들, 마을 도서관 이런 것도 전부 다 공동 이용 시설이죠. 시행령에서 이제 그런 걸 쭉 정하고 있죠. 다음은 대지. 대지란 것은 대지란 뭐냐? 대지란 여러분 땅, 토지 그렇게 이해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이 정비사업이란 뭐라고 했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 사업이죠. 이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그걸 대지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 토지가 아니고 뭐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또는 의로 조성된 토지, 그걸 대지라고 그래요. 대지. 그리고 이 주택단지란 뭐냐? 주택단지란 이 주택이라든가 또 주택이 이제 완성되면 주민들이 거기 거주하시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이 있죠. 부대 복리시설이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 및 부대 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 그게 주택단지라는 거죠. 이 주택단지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주택단지별로 관리사무소가 설치가 돼야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강남의 재건축 단지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게 보면 겉에서 보면 같은 단지예요. 그런데 이 큰 단지가 있었는데 조그만 한 개동짜리 주택단지가 있어요. 123세대인가? 하여튼 제 기억에 112세대인가? 하여튼 그런 조그만 단지인데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 한전에서 본래는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는 공급자잖아요. 그러면 주택 단지별로 이 전기를 공급했어야 되는데 이걸 이 큰 단지에 연결해서 그냥 새롭게 뒤에 준공된 한 동짜리 아파트 그것도 주택 단지인데 거기에 연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재건축 하는데 시점이 틀려서 지금 여기는 이주해서 철거하려고 그랬더니 이 아파트에서 나는 못 한다. 그 이설해 줘야 되잖아요, 전기를. 근데 이걸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큰 현장이라 하루 지연되면 수천만 원의 부담금이 이자 비용이 생기는데 사업 비용이 추가되는데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주택단지라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주택단지란 주택이라든가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 아까 앞서 대지가 의미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대지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
그게 주택단지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이게 주택단지라는 거죠. 옛날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또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주택 단지를 조성했어요. 택지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된 일단의 토지, 이게 주택단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든요. 제15조에 따라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서.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그래서 이게 조성된 뭐 1000세대든 2000세대든 3000세대든 이렇게 큰 주택단지가 있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한 개 동짜리 100세대도 안 되는, 50세대밖에 안 되는 그런 것도 주택단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조성 일자가 틀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달리 받았으면, 이것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것도 받아서 사업을 별도로 했다면, 이 큰 아파트 단지에 여기 옆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단지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주택단지예요. 이렇게 이제 그 1단으로 조성된 토지 중에 큰, 예를 들면 고덕 2단지 같은 경우, 거기 지금 입주했죠. 재건축 해서. 고덕 2단지 같은 경우는 종전에 한 5000세대 정도 됐어요. 근데 중간에 도시계획 도로가 났어. 근데 서로 이렇게 분리됐어. 도시계획 시설로 분리됐어. 이렇게 그러면 각각을 주택단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5000세대가 한 개 주택단지로 됐는데, 이제 나중에 도시계획 도로가 났어. 그러면 각각을, 이것도 주택단지,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두 개로 분리돼 있죠. 각각을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법 제67조에 따라서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그러니까 분할을 한다 이거예요. 혹시 도시계획 도로가 났어. 그럼 이게 분할되어서 이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이거 각각을 주택단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하든 어쨌든 그렇게 별도의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서 조성되면 각각을 다 단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김진수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익하셨습니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